이 캔들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중기 하락 추세가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소울트리입니다. 현재 시각 1월 20일 오전 2시고요. 오늘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바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이 임펄스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을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중기 관점에서 봐도 조정 파동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는 변동 없습니다.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조정은 필수라고 봐요. 그럼 추세 반전에 자주 나오는 캔들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비트코인 5일봉입니다. 캔들을 봤을 때 꼬리를 계속 달지만 몸통을 넘기지 못했던 이 라인이 보이시죠? 이후에 캔들이 넘기면서 마감이 됐어요.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라인을 위로 넘겨서 마감했을 때 다시 아래로 잠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됩니다. 이 아래로 잠기지 않고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쭉 올라가야 돼요. 이런 구간처럼 저항을 받던 라인을 위로 넘겼을 때 리테스트가 오더라도 그대로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. 근데 현 구간은 이 라인을 위로 넘겨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 아래로 다시 잠겨서 마감이 되었죠. 그럼 이 캔들은 하나의 트랩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캔들을 올려서 마감시켰다가 다시 아래로 잠기는 것을 페이크아웃, 즉 속임수라고 하고요. 이 페이크아웃이 일어났을 때 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과거 예시 패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예시입니다. 이 넘지 못하던 라인을 위로 넘겨서 마감이 되었어요. 그리고 다시 아래로 잠겼습니다. 후에 저항을 계속 맞고 크게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죠. 이 상승 추세가 끝이 나고 이 페이크아웃이 나온 뒤에 아래로 하방 추세를 이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. 넘기지 못했던 라인을 위로 넘겨서 마감을 시킵니다. 이후에 속임수가 나오면서 아래로 잠겨버리죠. 이 아래로 잠기자마자 바로 급락이 나왔어요. 그럼 현 구간으로 돌아와서 보면 현재 이 페이크아웃이 발생했고 음봉 캔들이 이전 양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었습니다.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예시들을 봤을 때 캔들이 이렇게 잠겼다는 건 중기 하방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겠죠. 이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다 한들 저항을 받던 구간에서 재차 저항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자, 그러면 하방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근데 관점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매매 포인트를 찾는 것이겠죠. 이럴 수도 있다, 저럴 수도 있다. 이런 그림 그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매매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. 그럼 현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을 참고하실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총 3가지 매매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. 첫 번째로 아래로 길게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이 박스 구간은 굉장히 여러 차례 지지가 나왔습니다. 한마디로 유동성이 몰려있는 구간이죠. 이 구간이 밀리게 되면 연쇄적으로 롱 포지션이 터지면서 아래로 급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럼 왼쪽에 횡보했던 이 구간을 지지 매물대로 삼고 이 구간까지 내려와 주길 기다리는 겁니다. 조금 러프하게 보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이더리움을 중점으로 현물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. 근데 그럼 아래로 떨어질 때 추격 숏을 잡으면 되지 않냐? 이게 위험한 이유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마켓 메이커는 추격 매매를 죽이는 무빙을 굉장히 자주 보여줘요. 그래서 이 추격 숏은 리스크가 매우 높다. 차라리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현재 숏은 보유한 자의 영역이다. 자,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래로 급락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이 횡보했던 구간에서 현물로 매수를 하자라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, 아래로 깼다가 올리는 경우. 제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이 구간은 유동성이 몰린 구간이라 깨지면 크게 하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 구간이 깨지면 모두 하방을 볼 거예요. 이 모두가 큰 하방을 볼 때 아래로 깨는 척 하다가 꼬리를 말고 그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?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. 반전 근거로는 2가지가 있고요. 첫 번째로 이 샤크 패턴의 PRG 구역과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. 다이버전스는 현재 2시간 봉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. 이 유동성이 몰린 구간을 강하게 깨는 척 하다가 이 하모닉 패턴의 PRG 구역과 그리고 2시간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면서 반전을 시키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롱을 다 터뜨리고요. 이 위치에서 리테스트의 숏을 잡는 사람들까지 모두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무빙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모닉 패턴의 PRG 구역, 즉 39,800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요. 두 번째로 2시간 봉 상에서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
이 컨펌 라인을 위로 돌파했을 때 눌림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. 손절은 간단하게 이 저점을 잡으면 되겠죠. 이렇게 매매를 하면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걸고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매매가 된다. 자, 그럼 세 번째로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? 제가 방금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39,800을 찍고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 닿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위치에서 바로 올릴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다이버전스 컨펌 라인을 위로 돌파하고 눌림에 잡는 것, 이건 동일하죠. 두 번째로 매물대를 이용하는 매매입니다. 이 지지 라인을 깼다가 바로 들어 올려서 이 매물대를 재차 돌파시키고 올리는 무빙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죠. 아래로 떨어지면서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지지 라인에서 저항 라인이 된 이 매물대를 재차 돌파하는 거예요. 그러면 정말 강하게 올라갑니다. 다음 사진을 봐도 지지 라인이 됐던 이 라인을 아래로 강하게 깹니다. 이후에 올려서 이 저항이 될 수 있는 라인을 그대로 밀고 올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위치에서 굳이 타지 못했더라도 캔들이 올라와서 이 라인을 넘겨줄 때, 지지를 해줬던 라인을 재차 넘겼을 때 눌림의 롱을 보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. 이렇게 매매 포인트를 삼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총 3가지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중기적인 뷰는 여전히 하방입니다. 이렇게 바로 깨고 내려가든지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냐, 이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. 이대로 떨어진다면 이 위치에서 매수 포지션을, 이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서 롱, 위로 올라오면 숏 포지션을 잡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죠. 확실히 이해를 하고 매매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내용은 톡방에서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아직 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